양형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예. 그 미지급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 형사조치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예. 드리려고 형사고소에 대한 꿀팁들을 예, 강의를 그렇게 해주시는 할게요. 시간으로 제가 이제 일단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네. 자, 먼저 이제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고소장을 어떻게 써요? 라는 고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고소장 양식은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뭐 인터넷 같은데 검색을 해도 나오고요. 가장 쉽게는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딱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요, 법률 서식 상담 사례라는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법률 서식에다가 고소장이라고 딱 쓰면요, 이렇게 고소장이 쭉 나와요. 그 중에 고소장 표준 서식,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먼저 고소장을 보면요, 고소인은요, 지금 양육비를 못 받은, 그러니까 양육비 채권자의 성명, 주소 등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변호사님이 다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뭐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피고소인은요, 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을 써주시고요. 다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는 정보만 쓰시면 돼요. 현재 직업이 뭔지, 직장이 어딘지, 뭐 연락처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뀐 연락처를 내가 모르잖아요. 이전 연락처만 쓰시면 돼요. 이메일 뭐 이런 거 내가 아는 것만 쓰시면 돼요. 모르는 거는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요, 형사고소는요, 내가 아는 부분만 써서 내면요,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다 확인을 해서 찾아줘요. 고소 취지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고소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렇게만 쓰면 되고요. 양육비 이행법 제27조 대2항 2호예요. 한번 그 조항을 보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사소송법 그 2호에 가면요, 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럼 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1호부터 3호가 뭐냐? 바로 감치명령에 대한 사유예요. 한마디로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양육비 이행법 제27조 2항 2호에 따라 형사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취지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고소의 요지는 뭐냐면요, 바로 피고소인, 양육비 채무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작성하면 돼요.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금 XX1 미지급한 것으로 인해 2000 몇 년 몇 월경에 땡땡 가정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육비 이행법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범죄 사실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 이유는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작성하면 돼요.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관계, 두 번째로 이 사건의 경위예요. 그래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관계는요, 뭐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몇 년경 혼인을 해서 몇 년경에 이혼한 부부로서 슬아에는 자녀가 어떻게 있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이제는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의 경위는요, 양육비 미지급 내역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육비와 관련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양육비를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럼 제출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양육비를 지금껏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라만 써주면 되고요. 연락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다 있다고 하면은 뭐 문자 메시지나 전화통화 녹취록을 이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 법원의 감치명령과 명령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문 내지 이제는 공시송달 결정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뭐 감치명령과 별개로 그러니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이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 뭐 이행명령 신청 내용이라든지 명단 공개라든지 뭐 혹은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결정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참고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한 내역을 내면 되는데 미지급했는데 내역이 없잖아요. 그냥 안 줬다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부라도 줬으면요, 일부 준 것만 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결인데요. 소결에서는 감치 명령이 내려졌고 1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불이행됐고 그러므로 양육비 이행법 위반죄가 성립을 합니다 라고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요, 이상의 사유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고소하시어 고소인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는요, 혼인가계증명서, 가족가계증명서, 그리고 이행명령, 결정문, 이혼 판결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료에는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8번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인데요. 여기에는요, 중복 고소 여부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의무 당연히 없겠죠. 이게 최초 고소니까 없습니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민사소송 제기 여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또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써주시면 되고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무고죄에 관련된 건데요.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했으니 허위로 고소했을 때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건데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게요. 무고죄는요, 쉽게 처벌되지가 않아요.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자, 팩트는 뭐죠? 감치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안 줬다예요. 이게 맞으면요,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어디다 제출하는 게 좋냐면요, 원칙적으로 말하면요, 피고소인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다가 제출하는 게 맞아요. 경찰서를 내가 제출하는 경찰서 이름을 넣어서 땡땡 경찰서 기중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양육비 이행법 위반에 대한 이제 고소장 작성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양육비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주장할 내용이에요. 정당한 사유는 뭘까요? 내가 정말 불의의 사고를 입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나 아니면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를 당해서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갔거나 이런 게 이제는 대표적인 이유가 될 거예요. 될 건데 결국에는 이게 참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요. 이미 이 양육비 이행법 위반으로 고소할 때는요, 감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요, 감치 명령을 받을 때 이미 양육비를 못 준 점에 대한, 미지급한 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해요. 법원이. 그걸 판단하고 감치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미 판단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양육비 채무자, 그러니까 피고소인이요, 내가 양육비를 못 준 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참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고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수는 있겠죠. 감치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다는 건 뭐예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미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감치명령을 받고 1년 동안 미지급했어요. 그럼 1년 사이에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그때는 사실 고소를 해도 무혐의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년 사이에 내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내 신변에 이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 1년 사이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냥 평범히 사는 사람들이 1년 사이에 정말 양육비를 못 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유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정당한 사유, 상대방이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라고 하면 강의고요,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인데요. 이 정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